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 양일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한 지 이제 30년째 접어드는 교사 홍소영이라고 합니다. 경력만큼이나 학생들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사춘기 복잡 미묘한 학생들과 전쟁터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뇌전증 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나와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왼쪽 우측에 있는 것은 꿈 같은 교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는 곳이 이렇습니다. 아주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교실인데요. 아까 김선아 선생님께서 학교 보건실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발표자 홍소영, 경기 양평 양일중학교고요. 제가 뇌전증 학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중에 저희 딸이 오랫동안 뇌전증을 알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엄마가 아닌 일선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전증 학생들이 있는 학교,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뇌전증 학생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의 모든 활동에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 강령이나 어떤 지침에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의 내용에도 뇌전증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일선 학교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학생이 발작을 일으켜서 교실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두 다 난감해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전증으로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 학생이 교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쓰러지게 되면 그날은 우리 학교의 모든 소동이 한번 일어나고요. 발작이 일어난 다음에 학생이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면 등교를 못하고 다시 등교를 했을 때 아이는 또다시 외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지지를 받을 곳은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현장은 가출, 음주, 학교 폭력, 도박, 게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성교제로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안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담교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거나 담임교사가 그 일을 같이 나누어 갖기는 너무나 큰 업무의 과중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가정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의 배경까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같이 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들이 생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떤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학교의 현장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뇌전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게 될 때 담임교사는 감당하기 힘들죠. 학생은 참가하고 싶어 하고요. 보내고 싶지만 늘 마음을 졸여야 되는 학부모가 있고요.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데려가서 우리 반 친구기 때문에 데려갔으면 좋겠으나 가면 불안하고 또 안 가게 되고 집에서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좀 다행이란 마음도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학교
활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수반 학생들은 활동 도우미가 파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을 지닌 학생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학습 기간에도 활동 보조 도움 선생님께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으시나 뇌전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특히 체험학습을 간다 하더라도 장시간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피로감으로 인해서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전증을 지닌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들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뇌전증을 가진 학생들은 잦은 발작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에 저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 수업에 참가하는 횟수가 줄게 되고요. 현장에서 그 학습 내용이 누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행평가나 정기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죠. 누락되는 성적에 따라서 또한 아이들의 그 발작으로 인해서 느린 학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린 학습자로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학업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죠. 왜냐하면 학습 현장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이 느린 학습자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 뇌전증을 지닌 친구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대안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뇌전증을 지닌 학생들, 특히 약물로 잘 조절이 된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닌 그 엉거주춤한 곳에 있는 무관심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는 교실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고요. 안전을 담당한 인력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여러 학급의 학생들 중에 각 학급에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복도나 교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과 무리가 된 친구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여러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 그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학생이 발생된다고 하면 위험과 무방비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특수반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투입이 되어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특수반 학생들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전환 교육을 학습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그들만의 예민함과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섣불리 개입돼서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으로 꼬여버리게 됩니다. 뇌전증으로 위축된 학생들이 친구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그저 조용히 교실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수업을 듣고 마치고 귀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선생님들 알고 계십니다. 마치 굉장히 조용한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있다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언제 어디에서도 쓰러질지 모르는 학생이고 그로 인해서 2차 위험이 동반될 수 있는데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또 특별히 도움을 선뜻 나서서 도와주기도 힘든 상황은 솔직한 마음입니다.